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 음반 판매량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듯이 친구의 배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국경 없이 공감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뚱뚱하지만 그 누구보다 쾌활하고 유쾌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국 여성입니다.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차이고 연애 상담을 해주던 친구와 그 남자가 자신을 되질하며 뒷담화하는 것을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연으로 한국으로 향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한번 그 배신한 친구를 마주했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입니다. 저는 언제나 통통한 체형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주말마다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고 그때마다 테이블은 다양한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엄마의 수제 치즈케이크와 아빠의 바비큐는 항상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음식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갔습니다. 올리버, 우리 딸. 이 쿠키 좀 맛봐. 오늘은 특별히 초콜릿 칩을 2배로 넣었어. 엄마는 항상 저를 첫 번째 시식자로 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체중이 또래보다 조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했고 학교 행사에서는 항상 사회자로 나섰어요. 몸무게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당당하게 맞서며 웃어넘겼습니다. 내 웃음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밝아져, 올리버.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희 사교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었어요. 심리학과에 진학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과 모임,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까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2학년이 되었을 때 문학 수업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점차 제 마음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커져갔습니다. 올리버, 이번 과제 같이 하지 않을래?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수업 외에도 카페에서 만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마이클은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농담에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마이클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형이 그에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밝은 성격을 항상 칭찬했습니다. 봄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5월의 마지막 주, 캠퍼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우리는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 고백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올리버, 난 내가 정말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미안해, 난 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의 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해해,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마이클과 저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고 점점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고백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캠퍼스 뒤편 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친한 친구 중 하나인 레이첼과 함께였습니다. 레이첼에게 마이클의 이야기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배신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이클이 레이첼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들려온 대화였습니다. 바람이 제게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날랐어요. 올리버가 너한테 고백했다면서? 레이첼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응, 정말 난처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냥 돼지 같은 것인데. 레이첼의 말에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무해, 레이첼. 하지만 솔직히 올리버는 그냥 친구로만 보여. 그 이상은 상상도 못하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와 짝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체형을 저주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제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당당했던 제가 이렇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저는 단지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올리버, 요즘 왜 이렇게 침울해?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음식을 즐기며 먹었지만 이제는 그저 감정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요. 슬플 때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위안을 삼았고 그 결과 더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가끔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나가는 가족 모임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제 방은 제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던 지수였어요. 지수는 제가 1학년 때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친구로 귀국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름 방학을 맞아 미국을 다시 방문한 것이었어요. 지수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리버,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열게 했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지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저희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살이 더 찐 것도 눈빛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도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올리버,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지수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그곳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K-팝과 김치 그리고 지수에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미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10kg 이상 쪘었어요.
미국 음식이 정말 맛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지수가 설명했어요. 1년 휴학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 게다가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지속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수의 변화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이제 건강해 보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은 채소와 발효식품이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좋아요.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적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걷는 것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늘어나요. 지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생활 방식,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이클과 레이첼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지수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해요. 교환학생으로 한 1년 동안. 예상대로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최근에 보여준 우울한 모습과 사회적 고립을 생각하면 더욱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그곳에 가려는 이유가 뭐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물론 마이클과 레이첼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그리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제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올리버, 내가 원한다면 지지할게.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만약 한국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가봐도 좋을 것 같구나.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이 났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 교환학생 신청을 위해 학교에 연락했고 지수에게도 확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준비로 바빴어요.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필요한 물품 구매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건강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해. 아빠도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올리버. 용기 있는 결정이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수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이 낯선 나라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드디어 왔구나. 정말 반가워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번화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지수의 아파트는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가 근처에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머물 방을 보여주었고 간단한 생활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피곤할 테니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서울 구경을 시작하자. 지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다음 날 지수는 저를 데리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수가 설명했어요. 반찬은 주로 채소, 해산물, 고기로 만들어지는데 발효식품인 김치가 항상 함께 나옵니다. 첫 식사로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고 고추장을 넣어 비비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포만감도 있으면서 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식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으로는 미역국과 밥, 점심으로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저녁으로는 삼겹살이나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지수는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도 건강한 한식을 자주 해주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음식들이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중계에 올라보니 2주 만에 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올리버, 정말 달라 보여요.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저도 거울을 보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식의 비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저는 지수에게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기본적인 한국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의 비결은 양념에 있어. 지수가 알려주었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 양념들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또 채소를 많이 사용하고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볶는 조리법이 많지. 요리를 배우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밥과 반찬의 균형,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 그리고 발효식품의 중요성까지. 모든 것이 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체중이 5kg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도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그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요. 미국에서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도 이루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었어요. 피곤함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올리버, 이젠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다른 건강 비결도 알려줄게. 어느 날 지수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걷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운동을 자연스럽게 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걷는 시간이 많고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지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한국 생활 2달 차. 저는 이미 10kg 가까이 체중이 줄었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어요. 마이클과 레이첼로 인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올리버, 한국 생활은 어때? 지수가 어느 날 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곳에 오길 잘했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변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의 변화처럼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었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지수는 제 변화를 보며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올리버, 나랑 같이 운동하러 가지 않을래? 어느 봄날 아침, 지수가 제안했어요. 그동안 간단한 걷기 운동만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수를 따라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것은 제 변화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에 상쾌함이 좋았어요. 마음도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도 배웠어요. 지수는 저에게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주었습니다. 클렌징부터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단계별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 꾸준함이 중요해요. 지수의 조언이 맞았어요. 매일 밤 스킨케어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제 피부는 훨씬 맑고 건강해졌어요. 여드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균일해졌습니다. 체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총 15kg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다이어트와 달리 이번에는 굶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한 음식을 적절히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그곳은 한국의 전통 찜질방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문화였지만 곧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찜질방 다음으로 지수는 저를 에스테틱 샵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여성들은 자기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피부 관리는 일상의 일부예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전문적인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놀라웠어요. 피부 전문가의 손길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에스테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피부 관리,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부 관리사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제품들이 흥미로웠어요. 마치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분야 같았습니다. 너 정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네? 지수가 물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테틱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도 일치했습니다. 한국 생활 8개월 차, 저는 에스테틱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지수의 도움으로 단기 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기초 과정을 수강하면서 피부 구조, 마사지 기법, 제품 지식 등을 배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계획을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에스테틱을 배우고 싶어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렸으니까요. 올리버,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니?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찾은 건강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 대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불안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보다 체계적으로 에스테틱을 배우기 위해 정식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뷰티 아카데미 중에서 외국인도 수강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학비가 부담되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이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걱정하지 마. 아빠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개월 차, 저는 본격적으로 에스테틱 학원에 등록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배운 한국어와 지수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모든 어려움이 즐거운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학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특히 미나라는 일본 친구와 가까워졌는데 그녀도 저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올리버, 너는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 보여요. 미나의 말에 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은 계속해서 줄어 이제 총 25kg이 빠진 상태였고 얼굴선도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차가 되어갈 무렵 엄마가 저를 보러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지수의 도움으로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엄마를 1년 만에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무엇보다 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상처받고 무너졌던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지수의 제안이었고 그녀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친구였습니다. 마침내 도착 게이트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야 제가 올리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올리버, 정말 너야?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과 변화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저예요. 많이 변했죠? 엄마는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반토막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엄마와 함께 서울을 구경하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식의 건강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제가 발견한 에스테틱에 대한 열정까지. 엄마는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 엄마와 함께 제가 다니는 에스테틱 학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선생님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그 열정이 보여. 엄마의 방문은 일주일간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엄마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셨습니다. 특히 한식을 좋아하셨고 찜질방 경험도 즐거워하셨어요. 이제 왜 내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돼. 엄마의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올리버, 내가 자랑스러워. 내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해. 엄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도 좋았고 실습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특히 마사지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손의 감각이 좋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어요. 그런 칭찬이 저에게는 큰 자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에스테틱 샵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제 샵을 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올리버,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녀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자신감, 결단력,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에스테틱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유명 에스테틱 샵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고객들을 만나며 기술을 연마했고 한국의 뷰티 트렌드와 비즈니스 방식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고객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올리버,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 지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마음속 깊이 있던 생각을 꺼냈어요.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배운 걸 내 고향에서도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미국에 가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모님과 화상통화에서 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에스테틱 샵을 열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아빠는 심지어 사업 자금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리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 꿈을 이루는 걸 돕고 싶구나. 엄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에스테틱 샵과 화장품 회사를 방문하며 파트너십 가능성도 타진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뷰티 비결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수와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아팠어요. 그녀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꼭 다시 만나자. 미국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고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올리버, 정말 내가 맞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고향에 정착한 후 저는 곧바로 에스테틱 샵 오픈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과 제가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국의 모던함과 미국적인 편안함을 결합했어요. 가게 이름은 올리브 뷰티, 코리안 에스테틱으로 정했습니다. 오픈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규제 차이, 제품 수입 문제, 현지 고객들의 취향 파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단련된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 에스테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첫날에는 부모님의 지인들과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과 마사지 기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같이 예약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첼 스미스. 그 레이첼이 맞을까? 미국에서 저를 비웃고 마이크를 빼앗았던 그 친구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레이첼이 들어왔어요. 2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30kg 이상 체중이 줄어들고 스타일도 바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레이첼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올리브 뷰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어요. 2년 전 대학에서요. 그녀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내가 올리버예요. 마이클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올리버.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올리버?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건강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많이 변했지.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지, 레이첼. 이제는 내가 내 고객이 되었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 올리버. 그때 우리가 한 말. 정말 잘못된 거였어. 그녀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그날 레이첼은 정식 고객으로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올리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내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도 될까? 그 이후로 놀랍게도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이 SNS에 제 변신 스토리를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한 아름다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올리브 뷰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한국 뷰티의 전도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 덕분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몇 달 만에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함께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알게 된 준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IT 회사의 해외 프로젝트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가끔 한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수와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이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얼마 전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놀란 그의 표정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잘 지내? 그의 당황한 모습에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2년 전 상처받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났던 그 올리버가 이렇게 강해지고 성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올리브 뷰티는 단순한 에스테틱 샵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공간이에요. 제 자신의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그들도 자신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